오늘 쇼펜하우어의 우리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을 저희가 이제 읽어오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챕터인 제목이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 얘기할게요.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생각." 여기서 한 4 가지 정도, 이거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4 가지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어 요즘에 이제 쇼펜하우어 시절에 그 우울함이라는 게 새로운 정신 질환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우울함의 근본 원인은 기술 발달이라는 걸 쇼펜하우어가 지적을 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진다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뭔가를 쓰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람은 있잖아요. 현재 자신의 계층, 삶, 거기서의 습관을 아비투스라 그러는데, 뭔가 그걸 자꾸 새로운 위치로 높여 올라가는, 그러니까 평민하고 귀족과 로열 패밀리가 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우리 페터 슬러터 다이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발전한 욕구도 느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점점 바보가 되고 있어요, 기술 문명 속에서. 여기서 우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최첨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들은 되게 원시인처럼 동굴 속에서 케이브맨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들도 조언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고런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시사를 하는 바들이 있죠. 그다음에 현대 우울함이 두려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데, 증세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증세. 심пт음이 없다는 거예요. 증세가 눈으로 보이는 증세가 없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우울할 때 나는 되게 우울해." 이런 분들 별로 우울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우울한 분들은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난다요. 그냥 이렇게 쭉 지내는데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세상을 등지셨다든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신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냥 겉으로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이 자꾸 커지면 어떤 게 있냐면은,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자꾸 자기가 무감각해지고, 그다음에 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한마디 던지면서 그냥 인생을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또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울함에 취해 있다가 뭐가 된다, 판단조차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런 무기력과 자기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 공부할 때 우울함과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우울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말이고, 쇼펜하우어의 우울함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다,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가 문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풍토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기술이 초고도로 발달하고 있죠.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을 때 인간의 본성이나 DNA와 맞지 않는 문화나 조직, 환경들은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거는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뭐 때문에 사로잡힌다? 그 우울함 때문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나만의 감정만 신경 쓰게 되고, 그 속에서 뭔가 자꾸 나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뭔가 발전하고. 여러분, 사실 이제 인류 역사에서 진짜 가장 큰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타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일부로서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로서 일할 때도 뭐 '야, 명예롭게 하고 뭐 돈을 잘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변호사나 일반적인 여러분들 이미지가 별로 썩 좋지는 않다는 걸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이 꿈을 꿀 때, 그다음에 이 일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저희 채널에 많으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신다든지 전문직의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분들도 가장 이제 어떤 스펙트럼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겠지만은 타인을 위한다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적어도 우리가 빙하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남아요. 나무 위에서 사는 지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선시대 이전 생각하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호랑이가 막 산에 돌아다니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애를 낚아채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과 인간이 그 위험 속에서 싸우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나 직업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는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 인생의 어떤 의미 가치를 까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우울하니까 나밖에 모르겠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우울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쇼펜하우어가 이제 쪼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울함이 미치는 어떤 종착점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하는데,
분노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로. 그러니까 가슴속에 그 타오르는 분노를 이 가라앉힐 수만 있다. 우울함 때문에 생기는 분노. 그게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증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쭉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의 끝에 열광이 태어나는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그런 열광이 태어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사례지만 최근에 우리 그 대전의 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셨지 않나요? 근데 그분도 우울함을 앓고 있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안 좋은 그 극단의 모습으로 이제 도달하게 됐을 때는 그 진짜 세계 모두를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어떤 감정이 중요하다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열광이라는 것들은 어 기존의 것들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오늘 있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인 양 이렇게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뭐 이런 열광을 잘못되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과 열광이 자꾸 꼬리를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의 우리 3 장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파트 세 번째 챕터를 읽었을 때 여러분도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야 여기는 정신질환이 우울함처럼 번지고 있고 왜 뭐가 문제고 어떤 식의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왜 얘기를 안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제목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 우리 세 번째 라이브의 제목은 뭐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한다는 착각이죠, 착각. 자 그래서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메타 인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진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마음을 열람할 때 열자 달군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누구나 우울하다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힘들고 남도 외롭고 남도 피곤하고 남도 희생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단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우울함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 병리학적인 우울함의 개념은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우울함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우 뭐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라든지 특히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 같으면 뭐 시험이 안 되셨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프로젝트를 못 따냈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한 불운이 생겨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서 내 삶에 일반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받아들이는 훈련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데스노트 아니 데스노트가 데스노트는 잘못 말하고 데스라이팅이라는 걸 좀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데스노트가 아니고요. 데스라이팅 뭐냐면은 내가 좀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또는 일주일이 지나서 죽을 수 있다. 또는 한 달이 지나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쓰는 데스라이팅 아닙니다. 데스노트가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데스노트가 아니고 데스라이팅. 데스노트 입에 붙어서 그래요. 데스라이팅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일기라고 하는 게 번역이 좀 이상해 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를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우울하고 막 나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내 인생의 가치를 원래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얻고 싶은 이익이 있어. 사람은 present bias라는 게 있어요. present bias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적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렇게 돈을 나눠서 받으면 훨씬 많은 돈을 받는데 꼭 일시불로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분들이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늘 놀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이 시간들을 막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쓰면은 나중에 나에게 훨씬 값진 걸로 돌아오는데 그거를 멀리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에 집중하는 인간의 편향이라고 해서 현재 편향이라고 그러나 present bias라고 그러는데 이 present bias는 어떤 식으로 극복하냐면은 내가 종이에 써 보면 돼요. 미래에 얻을 이익을 현재로 당겨와서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뭘 느꼈냐면은 그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제 첫 번째 책 개정판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밤에 이제 게임방을 갔다 PC방 갔다 친구들하고 가다 올라가다가 저 멀리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별이 있었고 그다음 눈앞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서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 불빛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눈앞에 있는 그 전봇대의 불빛이랑 그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별이랑 비교하면 별이 압도적으로 크겠죠. 인간보다 지구보다 큰 애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얘가 크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런 행동 경제학적인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그래서 '아 내 꿈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나중에 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내가 좀 안 땡기는구나. 반면에 오늘 막 PC방 가서 막 다른 팀을 박살내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사실 작고 말도 안 되는 적은 이익, 적은 어떤 나에게 즐거움인데 이것들을 내가 너무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막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손가락보다 큰 거 어디에도 없을걸요? 이게 바로 현재 편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에 있는 이익을 현재로 당겨와서 재계산하면요. 상당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쉽게 좀 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 라이팅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삶을 죽음까지 한번 뭐 밀어보는 거예요. 나는 자꾸 현재를 살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고통들이 자꾸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한다? 내 삶을 내가 만약 죽는다면이라는 아주 사실은 죽긴 나중에 죽겠죠. 아주 먼 시점까지를 미리 이렇게 미뤄 가지고 한번 보면요. 거꾸로 굉장히 현재 고통을 멀리 한번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티끌 만한 고통인데?'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원하는 걸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삶은 원래 원하는 걸 원할 때 얻는 거는 어릴 때 내가 부모님한테 응석받을 때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혼났다 그룹장님한테 혼났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멀리 이제 데스 라이팅, 데스 노트 말고 꼭 써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얘기는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만 그렇다.'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삶은 누구나 힘들고 적어도 현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고통을 안고 산다. 이런 생각 해 주시면 좋겠어요.